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35호 제2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정립 세미나 개최. 경기도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6월 9일 을 기념해 10일 경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단국대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서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정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내 장애인 구강진료기관인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도치과의사회, 도의료원, 남부 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도내 보건소에서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관별 센터 운영사업 발표 및 장애인 구강진료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2012년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에 경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명지병원을 경기북부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권역 내 2개소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역 장애인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및 공공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거점기관이다. 도의료원에서는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를 운영해 일반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장애인 이동진료로 특수학교 및 장애인 시설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조직 개편을 통해 장애인 건강팀을 신설하는 등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 2차 모집.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차로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20시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이 가능하다. 20시간 개별 1 지원은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 지원으로 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간 개별 1 지원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낮 서비스를, 주간 그룹 1 지원은 제공 인력과 이용자가 1로 매칭돼 그룹으로 모여 낮 동안 활동을 진행한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통합돌봄 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번호 031-895-616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모.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작년 2,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와 협업하여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호 규모이며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첫 번째는 민간 자유 제한형으로 1,300호를 공모한다. 민간 자유 제한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한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 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특정 테마형으로 1,700호를 공모한다. 특정 테마형은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 대책 별표 사인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자립지원, 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 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 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고양시 장애인 선수단 해단식 개최.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지난 7일 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024 파주에 참가했던 고양 특례시 장애인 체육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고양시에서는 14개 종목 24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36개를 획득해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단체 종목의 전통 강호인 지점농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9연패를 이루었고 수영 종목에서는 종합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댄스 스포츠의 노명주 선수가 내관왕, 탁구의 박성주 선수, 육상의 조시형 선수, 댄스 스포츠의 김조원 선수 등이 두 관왕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해단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에서 선수단 여러분의 끈기와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선수 여러분의 빛나는 결과가 고양특례시 장애인 체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 선수 육성 및 지원 확대 등에 힘써 고양특례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시 남북권 장애인 복지관 건립 설계 용역 주민 설명회 개최. 이천시 시장 김경희는 지난 7일 남북권 장애인 복지관 건립 설계 용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주민 설명회에는 임진모 시의원, 장호원읍 기관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민 설명회는 설계 공모 당선자의 조감도, 층별 시설 개혁, 그간의 추진사항 등의 설명을 한 후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북권 장애인 복지관은 장호원 진암근린공원 부지의 지하 1층 / 지상 3층 및 연면적 5,460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다. 이천시는 2024년 2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고 소통하는 남북권 장애인 복지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별표 사인가 6월 11일 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 별표 사인 된다고 밝혔다. 별표 사인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 1924년 6월 11일 시행. 별표 사인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 자해 타해, 이심해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 돌봄을 포함한 20시간 서비스, 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 500명, 그룹형, 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 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별표 사인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 도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별표 사인 통합돌봄 서비스 수급 자격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도 담당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 있는 자로 구성.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별표 사인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 월부터 7월 22일 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http://www.misit.c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rulemaki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구 번지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